안녕하세요. K입니다. 자율신경은 뇌를 거치지 않고 활동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이 뇌를 통하지 않고 저절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소화관이 스스로 조절하여 단백질을 더 흡수하도록 하는데, 이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관의 자율신경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했을 경우 더 이상 몸으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뇌가 아니라 장의 자율신경이 판단하여 흡수력을 떨어뜨린다. 긴장하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얼핏 보면 원인이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장의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 설사나 변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원리가 같다. 원래 스트레스는 뇌의 대뇌 피질에서 감지하고 시상부에 영향을 주어 신체 각 부위에 이상을 일으키는데, 한번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 경로가 생기면 대뇌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자율신경이 반응한다. 장의 연동운동은 자율신경에 의해 발생하므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면 바로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걸리는 것이다. 최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걸리는 환자가 많은데, 이 질환은 바로 자율신경의 과잉 반응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소화 과정에서는 고도의 판단을 자율신경이 조절하고 있어 음식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작용한다. 또한 면역도 자율신경의 작용 중 하나다. 자율신경은 몸의 해로운 물질은 제거하고 이로운 물질만을 흡수하려고 한다. 만약 인체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방어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면역작용은 곧 자율신경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생기면 면역 불균형도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왜 깨지는 걸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고 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 노동, 잔업 등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불균형, 환경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 여성 호르몬.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원인은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업무 압박과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타격을 준다. 현대인들은 책임감에 더해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점점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과도한 압박은 스트레스의 요인이다. 그래서 휴식이 중요하다.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여 밤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든지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현실로 인해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사라진 사람도 많다. 편리해진 만큼 점차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여기에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 바로 식사의 불균형이다. 골고루 먹지 않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과 병을 얻기 쉽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식사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당질 중심의 식사. 2.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3.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이 3가지 원인이 충족되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불안해지고 다양한 병이 생기기 쉽다. 그런데 이를 바꿔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 병원에 가더라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짜증과 불안감, 공포감, 권태감 등의 증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는다. 만일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매 식사 후 열알 정도의 약을 먹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나의 클리닉에서는 영양요법에 따라 약을 쓰지 않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같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놀랍게도 식사를 개선하고 영양제를 사용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의 유형, 바로 당질 중심의 식사,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그게 원인이니까 솔루션이 되는 것은 당분과 당질을 줄이는 식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사, 또 영양소가 충분한 식사,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표적인 스트레스도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장시간 노동, 잔업 등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불균형, 환경의 변화, 여성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걷기, 운동, 취미 활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등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매일, 매주, 매월 잘 실천하면서 계속 최적화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 또 자신의 식사의 양과 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줄여나가는 것,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죠. 정말 책을 읽다 보면 나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원인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솔루션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이걸 잘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겠고요. 자율신경의 작용에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그보다 호르몬을 통해 조절되는 것이 자율신경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호르몬이란 어느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어 다른 장소에서 작용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예로 들어보자. 이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만들어져 혈액에 분비되고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부신을 자극하고 기능시키는 물질이다. 이와 달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뇌에서 작용하고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장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도 있다. 이런 경우 엄밀한 호르몬의 정의에서는 벗어나지만 기능상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므로 뇌내 호르몬, 장내 호르몬 등으로도 불린다. 뇌내 호르몬에 많이 포함된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글루탐산 등의 흥분계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에게 공격을 받아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흥분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체내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물질을 억제하는 것은 GABA, 감마 아미로부티르산이라는 물질로 거의 이 물질만이 억제를 담당한다. GABA는 뇌 신경세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흥분한 뇌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연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충분히 갖춰진 이 균형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또 세로토닌이라는 흥분과 억제를 조정하는 물질도 있다. 우울증의 한 원인으로 세로토닌의 조절 불량을 들 수 있는데 항우울제 중에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이 많다. 인체의 시스템에서 흥분계 뇌내 호르몬만 사용하면 흥분과 억제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이것이 곧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다. 호르몬의 근본, 단백질.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음식 섭취를 통해 제공된다. 글루탐산, 도파민, GABA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기본은 단백질이다. 뇌내 호르몬은 재료가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과정에도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만드는 도파민, 집중력을 높여주는 노르아드레날린, 우울증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등도 그 바탕은 단백질이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일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서 흥분계 뇌내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글루탐산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흥분과 억제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억제 호르몬인 GABA, 또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는 물질인 세로토닌. 그래서 흥분, 억제, 조절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당질. 쉽게 피로하고 불안한 이유는 당질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면 단 음료, 단 음식을 찾게 되죠. 그 이유는 혈당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음식이나 단 음료로 혈당치를 반복해서 높이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치를 내리려는 작용을 한다. 대체로 식후 1시간이 지나면 혈당치가 최고조로 상승하고 2-3시간 후에는 공복시 혈당치까지 완만하게 내려가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대로 혈당치가 공복시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 아미노산 등을 재료로 하여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즉 우리 몸에는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혈당치가 안정되면 뇌에는 충분한 양의 포도당이 공급된다.
마음도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당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면 항상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 본래 필요할 때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당질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메커니즘은 당질 섭취, 혈당치가 올라간다,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간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위험하므로 뇌내 호르몬이 혈당치를 높인다, 과도하게 뇌내 호르몬이 분비되는 체질로 변한다. 이런 흐름으로 당질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2주 만에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식사법을 얘기하는데 당질 제한 식사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 혈당치의 안정이야말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이런 당분과 당질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우선 2주 정도 지속하면 혈당치는 안정된다. 당질 제한을 하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불필요하게 호르몬이 지속해서 분비될 우려도 사라진다. 요즘 현대인의 식사에는 당분,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식사의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그냥 생각 없이 이거저거 먹고 주워 먹다 보면 당질 과다 상태가 되기 쉬운 환경인 거죠. 이런 당질이 많은 식사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병, 우울증으로도 이어진다. 반면에 당질은 제한하면서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먹는 그런 식사로 개선해 간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살이 빠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급격한 노화가 발생하지 않고 당뇨병과 우울증 등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것. 이렇게 많은 유익함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 다시 뇌와 마음에 잘 새기고 몸에도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질을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거고 또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하고 잎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도 듬뿍 먹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먹는 양과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치는 안정된다. 문제는 먹는 양과 순서라는 건데요. 코스 요리처럼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식사 때 무엇부터 먹고 있는가?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 상승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밥과 빵 등의 당질부터 먹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치는 급격하게 오른다.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로 먹는다. 1. 양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식이섬유. 2. 두부,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 3. 쌀과 빵 등의 당질 순서로 먹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먹어야 할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다. 잎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샐러드부터 먹고 고기와 생선을 충분히 먹은 다음 마지막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된다. 이상적인 식사는 음식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코스 요리다. 이제 집에서도 가족과 먹을 때나 혼자 먹을 때에도 마치 코스 요리처럼 조금씩 순차적으로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글루텐 프리, 당연히 밀가루를 줄이는 것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식사법인데요. 글루텐 프리 습관을 들이면 소화기관의 상태가 좋아지고 알레르기 증상이 줄어들고 짜증과 우울감이 줄어들고 살도 빠지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서 이런 당분과 당질을 줄이는 식사, 글루텐 프리 식사, 그러면서 채소는 많이 먹고 양질의 단백질,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이런 식사로 장을 다스려서 장 건강을 좋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열쇠는 장이 쥐고 있다. 장은 제2의 뇌다. 신경 전달 물질의 대부분은 장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실은 장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뇌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린다. 마음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에도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장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면 자율신경을 바로잡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당분 당질 중심의 식사와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 이런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러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저자는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면 활력이 되살아난다. 그러기 위해 식사를 개선하는 습관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2주 만에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의사의 건강습관 12계명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1. 당질의 양을 확인해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다. 식품을 구입할 때 탄수화물, 당질, 이 양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2.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단백인데요. 이런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 3일 정도 꼭 정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또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 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고 다양하게 먹으라는 거죠. 3. 잎채소와 견과류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4.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먹는다. 5. 마가린은 절대 피한다. 6. 주스나 스포츠 음료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7.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 아침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9. 점심에는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10. 저녁에는 지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11.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비타민, 미네랄 등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한다. 12.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 이렇게 해서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만 바꿔도 원인 불명 증상의 90%가 사라진다. 여러분의 식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잘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